아무도 없는데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그녀는 알 수 없는 끌림에 피아노 앞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는 검은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택에는 지금 그녀 혼자만 있었습니다. 차가운 검은색 피아노가 강렬하게 그녀를 붙잡았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결국 금기를 깬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문이 열릴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금빛 찬란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성북동 언덕길 끝자락 거대한 회색 철로 된 대문이 한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의 윤곽이 새벽 안개 속에서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어요. 지연은 작은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여기가 오늘부터 내가 일할 곳. 무거운 철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마당의 정원수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벽에 걸린 초상화들의 눈빛이 그녀를 쏘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연은 몸을 움츠렸어요. 발소리가 메아리 쳐서 더욱 조심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턱에서 지연의 발이 얼어붙었어요. 한가운데 깊이를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있었습니다. 침묵의 베젠도르퍼. 그 검은 표면은 마치 깊은 늪처럼 시선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거실 전체가 그 위험 있는 어둠에 눌려 숨도 쉬지 못하는 듯 했죠.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지? 처음 보는 피아노인데 온몸의 세포가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어요. 일찍 오셨네요. 주방에서 나온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째 일한다는 선임 가정부 박순자 씨였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한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었어요. 박순자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 지연은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죠. 그럼 어떤 일부터 시작할까요? 그 전에 알아둘 게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선이 거실의 고요한 피아노로 향했죠. 이 집에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 피아노예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먼지 하나도 털면 안 됩니다. 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줄만 알아요. 순자가 말을 잘랐어요. 표정이 차가웠죠. 사모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유일한 물건이거든요. 피아노를 건드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경고였습니다. 분명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그 검은 피아노가 가슴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피아노는 빛마저도 삼켜버렸죠. 정확히 9시 2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장엄한 소리였어요. 투덕, 투덕.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강무현 회장이었어요. 친절한 듯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엔 오랜 세월 지켜온 원칙들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 오래된 피아노 앞에서 발걸음이 흐트러졌어요. 시선을 돌린 채 서둘러 지나갔죠. 무언가를 피하고 있어. 죄책감인가? 지연은 직감했습니다. 그 단단해 보이는 남자가 피아노 앞에서 흔들리는 걸 봤어요. 잠시 후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가벼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소리였죠. 설아 여사가 내려왔습니다. 진주 목걸이, 완벽한 차림새. 하지만 눈빛에는 아련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연이라고. 그래요. 설아는 대답만 하고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에 홀린 듯 곧장 그 침묵의 피아노로 걸어갔어요. 피아노 의자 아래에서 하얀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악기를 닦기 시작했어요. 손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듯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듯 설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도 못 치겠구나.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설아의 목소리에는 24년 묵은 한이 서려 있었죠.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끼며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손이 떨렸어요. 칼질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저 슬픈 피아노에. 지연 씨, 순자가 낮게 불렀습니다. 그 피아노에 대해선 절대 묻지 마세요. 누구한테도요. 알겠습니다. 도련님도 한 분 계신데 이름이 강도연이에요. 30살인데 요즘 들어 더 집에 잘 안 와요. 전시회 준비도 있고 주로 도예 공방에만 있어요. 순자는 그것만 말하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택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새벽처럼 고요했습니다. 지연 혼자였어요. 청소를 하는데도 온 신경이 거실로 쏠렸죠. 그 숨겨진 이야기를 품은 피아노가 자꾸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발은 이미 거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소리 없이 말을 꺼는 그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깊은 검은색에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 비쳤죠.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봉인된 건반 덮개를 향해. 안 돼. 지연은 스스로 외치며 손을 걷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금지된 문을 열려다 들킨 죄인처럼. 저녁 6시. 현관을 나서며 지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그 고독한 피아노가 서 있었어요. 이 집, 저 슬픈 피아노에 숨겨진 사연이 있어. 첫날 밤 지연은 악몽을 꿨습니다. 작은 소녀가 그 검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멜로디가 너무 슬펐습니다. 들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누구야? 내가 누구니?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보이려는 순간. 아! 지연은 비명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그 아이, 왜 나를 보는 거야? 창밖은 그 검은 피아노처럼 어두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곧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해요. 그 검은 비밀을 품은 피아노가 기다리는 숨막히는 저택으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지연은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나물 무침, 계란말이. 평범한 가정식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 강무현 회장이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은 순간이었죠. 이 맛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설아 여사가 물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맛있어서.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설아도 반찬을 맛보다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묵은지 볶음이었어요.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아주 평범한 반찬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설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 맛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만 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손맛 가는 대로 만들었을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야. 강도연이 들어섰습니다. 30살의 도예가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도연아. 설아가 반가워하며 일어났어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전시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응, 그런데 너무 바빠서 제대로 먹질 못하고 있어. 도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하게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그런데,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들기름 두부조림을 입에 넣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이 맛, 어떻게 이렇게 먹어본 듯한 익숙한 맛이 나죠? 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만든 거 아니야? 아니, 새로운 가정부가 만든 거란다. 설아의 대답에 도연이 주방을 돌아봤어요. 막 나오려던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둘 다 멈칫했어요. 왜 가슴이 뛰지? 지연도 도연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강도연이에요. 짧은 인사였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어요. 도연이 다시 반찬을 먹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표정이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이상해.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아요. 설아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 일어섰어요. 공방으로 가야 해요. 전시가 코앞이라. 점심은? 설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대충 먹겠죠. 괜찮아요. 도연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설아는 아들의 뒷모습을 그냥 보낼 수 없었죠. 잠깐. 설아가 도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돌아봤어요. 지연 씨, 혹시 도연이 점심을 좀 챙겨줄 수 있을까요? 네.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방으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 아이가 제대로 먹질 않거든요. 설아의 부탁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이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는. 부탁이야, 도연아. 어머니의 눈빛을 본 도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번거롭지만 부탁드려요. 도연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만나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왜 이 사람이 낯설지 않을까? 지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도연이 공방 주소를 알려주고 떠났어요. 설아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손이었죠. 정말 고마워요. 그 아이가 당신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요. 지연이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왜 이 집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까? 그날 오전, 지연은 처음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서는데 발걸음이 떨렸어요. 그저 일일 뿐인데 왜 이렇게 설레지?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깊은 인연이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찬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곧 거대한 진실의 물결이 될 거라는 것을 저택의 검은 피아노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침묵 속에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한지연은 도시락을 들고 도예 공방으로 향했어요. 그것이 일상이 되었죠. 공방 문을 열 때마다 흙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오셨어요? 강도연이 물레 앞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손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자기가 있었죠. 네,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지연이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묘한 일이었어요. 도연이 그날 먹고 싶어 하던 것을 지연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어떻게 매번 내가 생각하던 걸 가져오시는 걸까? 도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에 간 묵은지 볶음의 매콤함, 들기름 두부조림의 고소함까지 모든 게 그가 원하던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지연 씨가 만든 음식은 전부 제 취향이에요. 마치 그가 말을 멈췄어요.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이라는 말을 삼켰죠. 점심을 먹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으로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비 냄새가 공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좋은 냄새예요. 지연이 말했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도 비 냄새 좋아하세요? 네, 특히 여름비가 떨어질 때 나는 풀내음이요.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름비 내릴 때 풀내음을 제일 좋아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흘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도연이 일어섰어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네, 뜨거운 걸로요. 또다시 도연이 멈췄습니다. 설마, 한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만 드세요? 네, 이상하죠? 다들 그렇게 말해요. 지연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이번엔 지연이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평범한 도시락 배달이 24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바다 좋아하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윤슬이요? 지연이 깜짝 놀라 도연을 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저도 바다의 윤슬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물결 위로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 두 사람은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공방 한쪽으로 갔어요. 선반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죠. 이거 제가 그린 건데요. 스케치북을 펼치자 바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윤슬이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그 뒤에 흐릿하게 그려진 피아노 실루엣.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왜 이 그림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지? 왜 피아노를 그리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를 그릴 때마다 피아노가 떠올라요. 도연의 눈빛이 아득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연이 그림을 만지려다 손을 걷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둘 다 그 말을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처음인데 왜 이렇게 편할까? 처음인데 왜 이렇게 그리울까?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죠. 탁, 타닥, 탁탁. 그 리듬을 듣던 지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리듬. 네. 아니에요. 그냥 저도 가끔 그렇게 두드려요. 지연이 같은 리듬으로 무릎을 두드렸어요. 탁, 타닥, 탁탁. 완벽하게 같은 박자였습니다. 도연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끌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지연 씨와 있으면 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알 것 같아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처음부터 낯설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오히려 포근한 침묵이었죠. 공방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비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도연이 물었어요. 평소와 달리 간절함이 묻어났죠. 네, 매일 올게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도연이 불쑥 말했어요. 고마워요. 도시락 때문에요? 아니요. 그냥 와주셔서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공방을 나서며 지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이 창가에 서서 빗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을까요?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 같아.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누군가와 함께 피아노를 치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기억나지 않는 아련한 꿈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편안한 일상이 곧 깨어질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전시를 이틀 앞둔 아침, 저택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갤러리에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예요. 강무현 회장이 서둘러 나가며 말했어요. 설아 여사도 전시 준비를 도우러 일찍 집을 나섰죠. 한지연은 여느 때처럼 점심 도시락을 들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 저 도연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갑자기 갤러리로 가게 됐어요. 큐레이터가 작품 배치를 바꾸자고 해서. 괜찮아요. 도시락은 공방 앞에 둘게요. 아,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도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전시 때 입을 양복이 집에 있거든요. 2층 제 방 옷장에.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빈 저택에 혼자 들어가는 것. 왠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알겠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지연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은 깊은 물속처럼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발걸음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도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창가에는 도자기 작품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옷장을 열어 검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셔츠와 넥타이까지 챙겼어요. 이제 가야지. 양복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층으로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안 돼. 가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이끄는 것처럼
거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실 문턱에 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검은 피아노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었어요. 이리 오라고. 지연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양복을 든 손이 저절로 풀렸어요. 소파 위에 양복이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피아노만이 존재했어요. 왜 이러지?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 깊고 검은 표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손을 들어 건반 덮개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열면 안 돼. 절대로. 박순자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환영이 보였어요. 어린 소녀가 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 행복하게 웃으며 건반을 두드리는 작은 손. 나, 인가?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건반 덮개를 열었어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4년 동안 침묵했던 88개의 건반이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운데 도 건반 위에 오른손 검지가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빌려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텅 비었는데 손가락은 정확한 음을 찾아갔어요. 도레, 파, 짐노페디 1번의 첫 음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꿈속에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되어 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꿈. 누군가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꿈. 엄마. 왜 그런 단어가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양손이 건반 위를 춤추듯 흘러다녔습니다. 느리고 애잔한 선율. 24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이 손끝을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지연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 저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것을. 곡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연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마치 깊은 물속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손가락이 여전히 건반 위에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쳤다고? 기억이 흐릿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연주한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건반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거실 문턱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무현 회장, 설아 여사, 그리고 강도현. 세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방금 그 곡을. 설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무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피아노만이 그들 사이에서 검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24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이 이제 막 눈을 뜬 것처럼.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그렇게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강무현, 설아, 도연은 문턱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죠.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무현 회장이었습니다.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억눌림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지연이 두 손을 모아 사죄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강무현 회장의 시선이 지연의 왼손에 멈췄습니다. 왼손 검지 안쪽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같은 시각 도연도 그것을 봤습니다. 저 점은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 역시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2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모르게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피아노를 모르게 쳤다고?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분노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곡을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곡을 어떻게 알지? 몰라요. 지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파장은 컸습니다. 뭐라고? 정말 몰라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설아가 비틀거렸어요. 도연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죠. 그럼 어떻게?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떨리고 있는 손가락들.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치 다른 사람이 제 손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연 씨,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그 멜로디가 너무 익숙해요. 마치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설아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도연이 놀라 달려갔지만 설아는 이미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아. 너무 똑같아. 설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25년 전 그 아이가 치던 것과 똑같아. 강무현이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표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설아, 여보 혹시 정말. 설아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25년간 품어온 희망이 담겨 있었죠. 회장이 지연을 돌아봤어요.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탐색하는 듯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당신, 누구요? 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일은 흐릿해서. 지연의 목소리에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멈췄어요. 1초, 2초, 3초.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5살. 25년 전 잃어버린 아이의 나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생일이 언제예요? 4월 21일이요. 할머니가 정해주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설아가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며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설아의 간절한 눈빛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로. 설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도연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강무현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설마. 그럴 리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네, 가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거실을 나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세 사람이 바라봤어요. 각자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믿기 힘든 기적이었죠. 저택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그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25년의 비밀을 간직한 증인의 침묵이었죠. 그날 밤, 한지연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강무현 회장, 설아 여사, 강도연.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일어난 일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설아 여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단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난간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무현 회장도 일어섰어요. 아내를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의 등이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어요. 강도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검은 피아노를 한번 돌아보고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문을 닫는 소리가 차례로 울렸습니다. 탁, 탁, 탁. 마치 25년간의 상처가 다시 열린 것처럼 그들은 혼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 점, 분명히 봤어.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25년 전의 기억을 되짚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오 전시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한지연은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공방에 나타났어요. 오셨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어색하고 어딘가 무거운 말투였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죠. 네. 내일이 전시잖아요. 지연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피아노 앞에서의 일이 꿈만 같았죠. 점심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 전시장까지 태워다 주세요.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마지막 점검하러 가시는 거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탄 두 사람. 한강을 따라 달리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도연이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탁, 타닥, 탁탁. 그 리듬을 보던 지연이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같은 리듬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이 곡 아세요? 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릴 적 기억이 있으신가요? 피아노 배운 적이라도. 아니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5살 이전은 완전히 기억이 없어요. 도연은 손이 차의 문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그럼 5살 이후부터 기억나시는 거예요? 네. 보호소에서부터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전의 일은 가끔 꿈으로만 봐요. 꿈이요?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다가 보여요. 윤슬이 반짝이는 바다. 도연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바다.
바닷가 꿈을 꾸신다고요? 네. 이상하죠? 어릴 때 바다에 간 기억도 없는데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5살 때부터. 할머니가 친할머니신가요? 아니요. 연고가 없으세요. 그냥 불쌍하다고 데려가신 거예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일은 4월 21일이라고 하셨죠? 왜 그날인지.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보호소에 온 날이라고. 지연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보호소에 온 날이요? 네. 잃어버린 날을 생일로 하자고 하셨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월 21일. 쌍둥이 생일날 바닷가에서 누나가 사라진 날. 그날 부모님과 함께 5살 생일을 축하하러 바다로 갔었죠. 윤슬이 아름답던 그 바닷가에서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날. 25년 전 4월 21일. 놀이공원에서 쌍둥이 누나가 사라진 날. 그날이 지연의 생일이라니. 도연 씨?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아, 네. 괜찮아요. 지연이 다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도연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5살이라는 나이, 4월 21일이라는 날짜,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것, 어제 봤던 왼손 검지의 점, 똑같은 꿈, 음식 취향, 커피 취향, 물음 리듬까지. 혹시, 정말 혹시, 도연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그를 압도했으니까.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도연이 말했지만 바로 내리지 못했어요. 무언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아니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한참을 망설이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네. 혹시 찾고 싶은 게 있어요? 애매한 질문이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찾고 싶은 거요? 그냥 잃어버린 무언가라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어요.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찾아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일 전시 잘 되길 바라요. 지연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에서 내린 도연은 전시장으로 들어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 안에서 멍하니 앞을 보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만약 정말 지연이 잃어버린 누나라면, 25년 만에 돌아온 쌍둥이라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25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절망이 된다면. 도연은 고통스러웠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웠죠. 지연도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찾고 싶은 게 있냐고? 도연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어제부터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피아노를 쳤을 때의 그들의 표정, 오늘 도연의 흔들리는 눈빛, 그들이 뭔가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 25년 전과 연결된 무언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5살 이전의 공백, 4월 21일이라는 생일,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손, 바닷가의 꿈, 모든 게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 하지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착각이라면? 혹시 우연이라면? 그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연도 할머니 집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날이 생일이라니. 할머니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신은 정말 버려진 걸까? 잃어버려진 걸까? 두 사람 모두 같은 고통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을 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죠.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해. 전시회가 끝난 밤, 강도연은 성공적인 전시에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밤 10시, 도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무현 회장과 설아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그를 기다린 것처럼. 전시는 잘 끝났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긴장이 서려 있었죠. 네, 잘 끝났어요. 도연이 부모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작하기가 두려웠죠.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설아 여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지연 씨에 대해서. 도연이 말을 시작하자 부모님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어제 차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이상한 일치점들이 많아요. 도연이 천천히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이가 같아요. 25살. 그 순간 지연은 30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 생일이 4월 21일이에요. 설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누나가 사라진 날이죠. 우리 생일날 바닷가에서. 강무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연이 계속했습니다. 셋째,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짐노패디를 완벽하게 쳤어요. 넷째, 바닷가 꿈을 반복해서 꿔요. 다섯째, 뜨거운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한여름에도. 말할 때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이 좋아하던 것들. 여섯째,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릎을 두드리는 리듬이 저와 완전히 같아요. 탁, 타닥, 탁탁. 우리만의 리듬이잖아요. 설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오열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왼손 검지 안쪽에 점이 있어요. 순간 강무현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아빠도 보셨잖아요. 어제 그녀가 손 모아 사과할 때 회장이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쌍둥이만 가진 점, 우리끼리 비밀 표시라고 했던.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밀려왔으니까.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 마침내 강무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간 단단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설아가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아니라면 어쩌죠? 25년간의 희망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 절망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그래도 확인해야 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의심만 하고 살 순 없잖아요. 강무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지연 씨가 마신 컵을 가져가겠다. 몰래 하시는 거예요? 먼저 확인이 필요해. 그녀에게 충격을 주기 전에 설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여보, 정말 우리 아이일까요? 모르겠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치가 우연일 순 없어.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바닷가의 그날, 생일 케이크와 촛불, 그리고 사라진 작은 손. 다음 날 아침, 한지연이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인사였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아침 드시고 일 시작하세요. 설아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차를 마시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강무현이 재빨리 컵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컵 하나로 모든 게 밝혀지겠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회장은 백미러로 자신을 봤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병원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주일, 168시간, 1만 80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설아와 도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일까? 25년 만에 돌아온 걸까? 그 일주일 동안 강무현 회장은 서재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는 지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테이블을 닦는 손길, 화분에 물을 주는 자세.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25년 전 어린 딸이 엄마를 따라 하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청소를 마치고 한번 둘러보는 습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몸짓까지. 우리 딸도 그랬었지.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지연을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설아 여사는 부엌에서 일하는 지연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오늘 저녁은 뭘 준비할까요? 지연이 냉장고를 열 때 설아는 그 손을 응시했어요. 왼손 검지 안쪽의 점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정말 우리 아이일까? 채소를 다듬는 손놀림, 국을 끓이며 간을 보는 모습, 심지어 앞치마를 매는 방식까지 모든 게 25년 전 자신을 따라하던 어린 딸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요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버릇. 그 멜로디까지 비슷해. 설아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공방에서 점심을 나누면서도 관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 수저를 놓는 방식, 국을 먼저 떠먹는 습관, 반찬을 골고루 먹는 순서까지. 누나도 그랬어. 똑같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모든 순간을 속으로 기록하듯 쌓아갔어요. 특히 웃을 때 코를 찡긋하는 버릇. 그건 쌍둥이만의 특징이었죠.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닮았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저녁마다 설하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2층 복도 끝, 25년 동안 닫혀있던 문 앞에 서는 것. 텅 비어있는 딸의 방. 설하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열 수 있을까?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5년 전 그대로 멈춰있을 그 방을 볼 용기가 없었죠.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 모든 게 그날 그대로일 거예요. 여보, 뒤에서 강무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여기 있었구나.
설아가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못 열겠어요. 알아.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맞다면 그때 열어도 늦지 않아.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저녁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똑같이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손잡이를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제발 우리 아이가 맞기를. 매일 밤 그녀는 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전시회에 있지만 생각은 늘 지연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하지만 아무도 지연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일주일의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연의 개인전 잊혀진 기억들이 막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죠. 도연 씨, 축하해요. 지연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였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구는 걸 눈치챘나? 도연이 걱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연은 느끼고 있었어요. 강무현 회장이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설아 여사가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지켜보는 모습.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전시 준비와 가정부 일에 집중하며 의문을 혼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도연은 전시장에서 돌아와 공방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바닷가의 피아노.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생일날 바닷가에서 누나와 함께 모래성을 쌓던 기억. 도연아, 나중에 피아노 가르쳐 줄게. 정말? 누나가 꼭 가르쳐 줘야 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25년이 흘렀어요. 지연 씨가 정말 누나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셋째 날, 설아 여사는 거실 피아노를 닦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여사님? 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닦으시네요? 그냥 먼지가 쌓여서. 설아가 애써 미소 지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치는 걸 듣고 싶구나.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넷째 날 아침, 강무현 회장은 서재에서 일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화분을 정리하는 지연이 보였어요.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이었으면 25년간의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까요? 그날 밤 회장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맞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이나. 다섯째 날, 도연의 전시는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지연 생각뿐. 누나였으면 좋겠어. 간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여섯째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각자 TV를 보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죠. 강무현은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뜨개질을 하다가도 자꾸 실수를 했어요. 도연은 전시 카탈로그를 넘기면서도 시선은 피아노에 가 있었죠.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도연도 집에 있었어요. 아침부터 세 사람은 거실과 현관을 오가며 초조해했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강무현은 서재에 있다가도 자꾸 나와서 시계를 봤어요. 9시, 10시, 11시.
설아는 부엌에서 일하는 척했지만 손은 멈춰 있었죠. 도연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몇 번이나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혹시 내일 오는 건가? 불안이 커져갔어요. 3시가 가까워졌을 때 도연이 다시 한번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멀리서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체부가 가까이 왔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강무현 댁 맞죠? 네, 맞습니다. 우체부가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도연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벼우면서도 너무 무거운 한 장의 종이. 25년의 기다림이 담긴 답.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강무현 회장과 설아 여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도연의 손에 쏠렸어요.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아버지께 건넸어요. 강무현의 손도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설아는 숨도 쉬지 못했어요. 두 손을 꽉 쥔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률. 목소리가 떨렸어요. 99.9%.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설아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맞아. 강무현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단단했던 그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도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돌아왔어.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25년의 그리움, 죄책감,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한참 후 설아가 일어섰습니다. 아이 방을 열어야겠어. 25년간 닫혀있던 그 방, 이제 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설아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무현과 도연도 따라갔어요. 복도 끝,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설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어요. 끽. 오래된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 창가에 작은 피아노까지. 먼지만 수북이 쌓였을 뿐 모든 게 그날 그대로 멈춰 있었죠. 설아가 작은 테디베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지연이가 제일 좋아하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여보, 이제 돌아왔어. 우리 딸이. 강무현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충격받지 않게 천천히 말해야겠지. 회장이 심호흡을 했어요. 내일 불러서 차근차근. 아니요.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말해야 해요. 더는 못 기다려요. 강무현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지연이 저녁 준비를 마치고 퇴근할 시간이 가까웠죠. 그래. 오늘 말하자. 세 사람은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저녁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강무현이 일어났습니다. 지연 씨, 부엌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잠시 거실로 와주시겠어요? 잠시 후 지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타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강무현이 일어섰어요. 한지연 씨, 평소와 다른 정중한 호칭.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해고되는 건가? 거실로 와서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설아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지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에 지연이 놀랐어요. 네. 강무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25년의 비밀을, 잃어버렸던 가족의 진실을,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당신과 우리 가족에 관한.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25년 전, 강무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이를 잃었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5살 생일날 바닷가에서. 설아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딸이 사라졌어요. 도연이의 쌍둥이 누나가.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나에게? 도연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 이름이 한지연이었어요. 순간 지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같은 이름. 그것은 우연일 수 없었죠. 그리고 강무현이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어요. 25년간 비어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이제 맞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강무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25년 동안 찾던 딸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설아가 DNA 검사 결과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은 지연. 친자 확률 99.9%.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25년 전 4월 21일. 강무현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쌍둥이의 5살 생일날이었어요. 바닷가로 소풍을 갔죠.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내가 사라졌어. 설아가 흐느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25년이나 늦어서. 도연이 지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누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왼손 검지 보여줄래? 지연이 떨리는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왼손 검지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의 점. 우리 둘만의 비밀 표시였어. 쌍둥이만 아는.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몰래 매직으로 그렸다가 혼났었지. 근데 지워지지 않았어. 지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웃는 남자아이의 얼굴. 같이 그리자 하던 목소리. 피아노.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꿈에서 본 피아노. 집노패드.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었어. 설아가 말했습니다. 3살 때부터 혼자 쳤어. 우리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바닷가의 꿈. 뜨거운 아메리카노. 여름비 냄새. 무릎 두드리는 리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나였어?
25년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듯 했어요. 설아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지연이, 강무현도 도연도 함께 안았어요.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 울었습니다. 25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렸죠. 다음 날, 네 사람은 정은심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지연이 자란 곳이었죠. 할머니, 지연이 문을 열며 불렀어요. 어서 와라.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릎이 불편해 천천히 일어나며 맞이했죠. 강무현이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25년간 우리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아도 울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정은심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할 건 나야. 이 아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으니.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이제 두 가족을 가진 거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들어 무릎이 성치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날이 오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 왔을 때 내가 계속 엄마를 찾았어. 바다가 보고 싶다고도 했고, 지연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엄마예요. 키워주신 엄마. 그래, 그래. 이제 엄마가 둘이구나. 정은심 할머니가 지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강무현 저택의 거실. 베젠도르퍼 피아노 앞에 지연이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다다랐어요. 뒤에는 강무현, 설아, 도연, 그리고 정은심 할머니까지 모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지켜봤죠. 연주해도 될까요? 지연이 물었어요. 그럼 25년을 기다렸는데 설아가 눈물 섞인 미소로 답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짐노패디 제1번.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픔의 곡이 아니었죠. 귀환의 선율, 치유의 음악, 25년의 상실이 화해로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피아노는 더 이상 봉인된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재시작을 알리는 축복이 되었죠. 연주를 듣는 5사람,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특히 도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누나, 피아노 가르쳐줘.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25년 만에 이뤄진 약속.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설아가 말했어요. 이제야 봄이 온 것 같아. 저택은 정말로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겨울이 끝난 뒤의 봄날처럼 25년간 닫혀있던 창문이 열린 것처럼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찼어요. 고마워. 강무현이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지연이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봤어요. 5명의 가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혈연과 정으로 맺어진 확장된 가족. 저도 고마워요. 모두에게. 그날 밤 저택의 모든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피아노 소리도 다시 흘렀죠. 이번엔 지연이 도연에게 가르치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누나 어렵다. 괜찮아. 차근차근 하면 돼. 설아와 정은심 할머니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했어요. 강무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죠. 상실에서 시작해 의욕을 거쳐 확증에 이르고 마침내 화해와 통합으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5년의 기다림이 만든 기적. 피아노는 오늘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증인이 아닌 행복의 동반자로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모든 분들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금빛 세월이었습니다.